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수준의 침공 준비를 마쳤다며 군의 80%가 진격태세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의 주관사에 대해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는 30일간 지속되며 상황에 따라 30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이번 분쟁에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후보로 3명의 흑인 여성 판사를 선정해 개별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달 안에 신임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가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합니다. 종업원과 고객들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됩니다. 5월부터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도 메디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응급 메디칼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반 메디칼 가입이 이루어지는 만큼 바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LA 초경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한인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이 후보는 1.4%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단일화 결렬이 여전히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대장동 의혹의 이른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사실 무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제출이나 검찰 조사에 즉각 응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36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 낮 최고기온 오늘보다 많이 올라간 62도가량, 밤 최저 40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의 주관사에 대해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국방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하원 의원들을 제재하기로 했고 러시아로 들어가는 서방의 자금 조달 역시 금지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해 완공했지만 승인을 못 받은 독일까지 있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해 아예 대못을 박는 조치입니다. 사업의 주관사 임원들에 대해 제재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소유기업인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가즈프롬에 대해 타격을 가한 겁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종말을 고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imposed sanctions under PISA on a number of targets associated with this pipeline, persons and entities. 유럽연합도 제재를 이어갔습니다.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하루 전 발표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국방장관과 푸틴 대통령의 비서실장, 관영 TV 본부장 등을 겨냥한 제재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독립 승인 결의안에 찬성한 러시아 하원 의원 351명 전원을 포함해 개인 500여 명과 50여 개 단체로 대상이 늘었습니다. EU는 또 금융제재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자금 조달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As we've seen, Russia has instrumentalized energy over the past month, if not to say years, to put pressure not only on Ukraine but also on the European Union, and we are now really determined to get out of the dependency of Russian gas.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전면전 수준의 침공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접경지대에 15만 명의 러시아군이 배치됐으며 80%가 진격 태세를 갖춘 만큼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병 선언에 이어 법적인 준비까지 마친 러시아에 대해 미국 등 서방 측의 제재와 압박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 침공할 경우 연방정부는 핵심 기술 부품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 통제에 나설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오늘 CNBC 방송에 출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제까지보다 더 많은 일을 할 능력을 가졌다면서 그가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러시아의 경제 성장을 담보할 것인지 미래를 위해 그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침공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차단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직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군대를 발전시키는데 직접적인 서방의 기술을 차단할 것이고 러시아 경제와 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 필수적인 서방의 금융자원으로부터 단절시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판단 속에서도 외교를 통한 사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물러날 어떤 징후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이 여전히 임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미국은 러시아가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경우 대러시아 외교에 기꺼이 관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경우 주로 대사관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질문엔 우리는 갈등과 위기의 시기에 소통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며 대사관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분리 독립을 선언한 돈바스 지역의 두 공화국 수장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국익은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모스크바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현지 시각 오늘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예비군 소집령도 발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울러 러시아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안보 시스템의 파탄을 의미한다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In fact, in his address this week,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overtly denied Ukraine's right to exist. 우크라이나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즉각 러시아를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 주요 기관과 은행들의 웹사이트들이 어제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대사관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또 분리 독립을 선언한 돈바스 지역의 두 공화국 수장들은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국익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Но повторю,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ших граждан для нас безусловны. 푸틴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첨단 무기들을 실전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침공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오늘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글로벌 질서를 유지했던 국제안보 시스템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을 거론한 뒤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국제사회는 20세기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지 성명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영내 영향에 관련해 추측해서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다만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언급,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은 여전하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우크라이나 지지 성명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에 주목했다며 이는 분명 국제사회 전체에 주목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8일에서 21일까지 전국의 성인 1289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이 이번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2%는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20%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32%가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이 비율이 22%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은퇴 계획을 밝힌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 대법관 후임 후보로 3명의 흑인 여성 판사를 선정, 개별 인터뷰를 마쳤다고 팍스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후보 3명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리온드라 크루거, 줄리아나 미셸 차일드 판사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잭슨은 지난 2013년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원 판사 임명됐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작년 6월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했습니다. 크루거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0년 5월부터 1년간 임시 법무부 차관 대행을 지냈고 차일즈는 디트로이트 출신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순회 법원 판사를 거쳐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안에 신임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현직 최고령이자 진보 성향인 브라이어 대법관이 지난달 26일 오는 6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후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여성을 후임자로 앉히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지명자는 연방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팍스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그 존스 전 연방상원 의원에게 청문회 쉘파 역을 맡겼다면서 연방상원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고 지명자의 청문회 준비를 돕는 일을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수사 중인 뉴욕 맨하탄지검 소속의 검사 2명이 돌연 사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사임 사실이 확인된 맨하탄지검 검사 2명은 대배심의 증인을 소환하는 등 공소 인정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의 사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배심이 맨하탄지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인정서를 발부할 가능성도 적어졌습니다. 맨하탄지검 소속 검사 2명의 사임 이유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지난달에 취임한 엘빈 브래그 맨하탄지검장과의 마찰 때문일 것이라는 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중국계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맷 올슨 법무부 차관은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것은 너무 제한적이었다며 인종이나 민족에 기반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해로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8년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취와 맞서 싸우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법무부의 범죄 정책입니다. 법무부는 중국이란 한 나라를 선택한 것은 위협의 지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접근이었다며 특정 국가가 아닌 위협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외에 러시아, 이란, 북한을 언급하면 이들 국가가 이전과 비교해 더욱더 공격적이고 무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스파이 행위와 수출 통제, 제재 위반,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에서 민주주의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8분 넘어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상황입니다. 알링턴 애비뉴 구간부터 110번 노스와 만나는 구간까지 10마일 정도 속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이플 애비뉴 구간부터 나오미 스트리트까지는 19마일 정도로 역시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떨어지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트앤런 사고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로스밸리즈 블루버드 구간,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슬라슨 애비뉴 구간에도 교통위험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가필드 애비뉴 구간에는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제외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엔 한인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져서 뜨거운 투표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3일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외선거 투표소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인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유권자들은 몸은 고국을 멀리 떠나 있지만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 대선에 참여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표 첫날인 23일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친 한인 남성 김 씨는 젊은 층에게 말로만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직접 모범을 보여주고자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왔으면 그만이지 투표가 뭐냐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투표라는 것이 곧 내가 민주주의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그 증거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민이라고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한인 여성 이 씨는 그동안 투표 참여에 무관심한 편이었지만 현재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라 꼭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교회를 직접 다 찾아와 주시고 친절하게 다 도와주셔서 너무 쉽게 등록할 수 있었어요.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중장년층 영주권자들이 많아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오래됐지만 한국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10년 동안 LA에 거주해왔다는 영주권자인 이 씨는 올바른 재외국민 정책이 수립돼 미주 동포사회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선거 투표율을 올려 선거에서 동포사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꼭 이번에 선거 참여해서 해외에 사는 저희 의견을 이번 투표에 꼭 반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충실히 앞으로 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그런 후보에 투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과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관에도 투표소가 25일부터 운영되지만 하루빨리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LA 총영사관 투표소까지 먼 걸음을 한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 성 씨입니다. 국민의 의무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또 나한테 대한 의무이면서 이제 특권이기 때문에 꼭 행사하고 싶었었어요. 좋은 결과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범짐 재외선거관은 영주권 소지자들에게 투표소의 영주권 원본을 꼭 지참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봉투를 저희가 회전용 봉투를 드리는데 회전용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서 투표함에 넣으셔야 되는데 유권자 등록 안 하시고 그냥 오신 분들도 계세요. 유권자 등록 하시고서는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는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과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관, 애리조나주 메사의 아시아나 마켓에 마련된 투표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흘간 운영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첫날인 오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대사는 투표 직후 오늘부터 닷새간 재외국민 선거가 진행된다며 이런 기회에 투표해 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분을 뽑는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있는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은 88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번에 5만 3천 명 정도 등록했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국 여야 4당 대선 후보들도 재외국민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했고 이재명과 윤석열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재외동포청의 신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상설 운영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재외동포 여러분 더 큰 자랑이 되는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1분 30초 남짓의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달 초부터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재외국민도 윤석열 후보를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이준석 대표는 재외선거인 국외 부재자의 등록 방법을 소개하고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하면서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옵션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도록 하고 새 지침을 오는 금요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지침은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오는 금요일부터 LA 카운티 내 비즈니스 업소나 행사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하고 싶다면 업소는 5세 이상 모든 고객 혹은 자사 직원들로 하여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최근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테스트 증명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들의 PCR 테스트의 경우 이틀 이내에 받은 테스트를 제시해야 하며 안티젠 테스트의 경우 하루 이내에 받은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사흘에 한 번씩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오는 금요일부터 비즈니스 업소나 행사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들로 하여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하되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업소는 5세 이상의 모든 고객들에게는 실내 업소 공간에서 입장하기 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증명하도록 해야 하며 혹은 최근에 받은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를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PCR 테스트는 이틀 이내에 받은 결과여야 하고 안티젠 테스트의 경우 하루 이내에 받은 결과여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고객들은 실내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고객이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하기를 원한다면 착용하면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여전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금요일 새벽 12시 1분부터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34명 그리고 사망자는 36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204명이며 이 가운데 269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25명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 케이스는 946건이며 사망자는 19명입니다. 케빈 딜레온 시의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루이 카루소가 시장 후보 공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LA시 선거국은 두 후보가 제출한 유권자들의 지지 서명의 확인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후보로 등록되기 위해선 최소 500명의 유권자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하며 1000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비 $300를 면제받게 됩니다. LA시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던 2월 12일까지 모두 27명이 지원했으며 공식 후보가 되기 위해선 3월 중순까지 유권자 지지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운타운 자바 시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젯밤 8시 40분쯤
1120 사우스 메인 스트릿에 있는 건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7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여서 불은 1시간 10분 만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건물 뒤편에 있는 1층 건물이 불에 탔지만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도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격이 되는 서류 미비자 중 응급 메디칼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반 메디칼 가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응급 메디칼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빈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도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23일 유가 클리닉에서 자격이 되는 서류 미비자의 메디칼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서류 미비자 중에 응급 메디칼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반 메디칼 가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응급 메디칼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응급 메디칼이 없으면 4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일반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메디칼 신청 자격은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로 1인 기준 월소득 1,563달러, 2인 기준 월소득 2,006달러가 이에 해당됩니다. 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살고 있는 집 한 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는 제외되며 현금과 은행 통장 잔금,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마이헬스 LA에만 가입한 경우 메디칼 수혜 대상 확대법이 시행되고 90일 후에 혜택이 중단됩니다. 에린박 이유케어 클리닉 소장입니다. 5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신청하고 꼭 베네핏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유케어 클리닉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의 에릭송 매니저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일반 메디칼과 응급 메디칼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예를 들면 이제 원하시는 전문 의사들을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 때 만나실 수 있고, 또는 응급 메디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약들이 이제 더 많은 약들이 더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현재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를 위해 응급 메디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칼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체류신분, 소득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이유케어 유가 클리닉을 방문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427-40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야권 단일화 무산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9%, 민주당 이재명 후보 38.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관의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1.4%포인트가 올랐고 윤 후보는 1.1%포인트가 하락해서 지지율 격차가 줄었습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41.4%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46.2%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로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선 윤 후보가 44.7%, 이 후보 39.9%, 심 후보 7%를 기록했습니다. 안 후보로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이 후보가 40.5%, 안 후보 40.3%, 그리고 심 후보 7%였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간 단일화 결렬의 여진이 신경전을 넘어 폭로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질 확률이 훨씬 더 많은데도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했던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단일화 결렬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정치를 하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그거는 뭐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경전은 막후 협상에 대한 폭로전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달 초 이준석 대표를 만났더니 안 후보 사퇴와 합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까지 제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 후보가 사퇴 뒤 지지 선언을 할 경우 예우에 대한 고민 차원이었지 먼저 사퇴하라는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후보는 투표용지 인쇄를 앞둔 이번 주말 윤석열 후보와의 담판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런 계획 없다며 어제 하루 울산과 포항에서만 9개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은 외부 유세 없이 내일 있을 TV 토론을 준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 현장을 찾아 힘을 실었습니다. 세계 시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의 그 책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 후보는 기득권 양당 정치가 만든 승자 독식 사회를 바꾸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탈원전 민주주의 시대를 열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철도 노조 등과 정책 협약식을 잇따라 열고 노동 존중 사회를 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청의 사위를 자처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비판하며 자신은 균형 발전을 이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장인의 고향인 충주 산청면을 찾은 뒤에 강원도 원주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1박 2일에 충청권 유세에 돌입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충청의 사위라고 한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충청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겨냥했습니다. 이서방은 저 사드 이런 거 안 들고 다닙니다. 먹고 살 길이라든지 경제를 살린다든지 균형 발전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또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 세종의 집무실 설치 등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을 납치하지 않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 충남에도 기업을 데려올 수 있고 당진에도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천안에선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안철수 후보 측 인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죽하면 촛불로 응징당한 세력이 다시 기회를 잡겠냐며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최근 들어 부쩍 안 후보의 정치교체 주장에 공감을 밝히고 있는데 곧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담아 다당제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내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장인의 고향인 충주를 거쳐 강원 원주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측의 상대를 겨냥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은 거짓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에 3개의 범죄 일람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보면 주가 조작 개입이 분명하다며 검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작전 기간인 2010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수십 차례 거래를 통해 수억 원대 차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해명도 문제 삼았습니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돈을 전부 인출을 했다고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윤 후보가 거짓말로 주가 조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분산 매매를 해 특정 기간 수익률은 오류가 확실하고 공소장 유출은 피의 사실 공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발언을 두고서입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견에 나선 고 김 전 처장 아들은 이 후보 말이 거짓이라며 고 김 전 처장의 2015년 출장 때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이른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사실 무근이라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제출이나 검찰 조사에 즉각 응하겠다면서도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현직 대법관의 사상 첫 기자회견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자신을 그분으로 지칭하면서 50억 원을 만들어 빌라를 사주고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까지 30분 넘게 이어진 회견에서 그분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김만배 씨도 전혀 만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세 딸이 살고 있는 곳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딸들에게도 관련 의혹을 물었지만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등본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어느 기관이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에서 단 한 번의 연락과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면서 필요하면 즉시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보셨을 때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생중계 방송 토론회 때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것을 두고는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토론회 발언이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관은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다면서 선량한 국민을 오도할 염려가 있고 사법부 불신에 부채질을 할 수 있어 회견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분 의혹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이 의혹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464.85포인트가 하락한 33,131.7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79.26포인트가 떨어진 4,225.50, 나스닥 지수는 344.03포인트가 빠진 13,037.49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 역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9센트가 오른 배럴당 $92.10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부품 결함에 따른 충돌 사고 우려를 이유로 차량 200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루시드가 고급 세단 에어를 출시한 이래 리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루시드는 다른 업체에서 조달한 차량 서스펜션의 일부 부품이 잘못 조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부품의 결함이 노면 충격 흡수와 제동 기능 불량으로 이어져 충돌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결함 부품이 장착된 것으로 보이는 에어 200석 대를 회수해 안전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시드 주가는 리콜 조치 등의 영향을 받아 전날 4% 넘게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6.04% 급락한 $23 97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인 위기 고조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에 휘청이고는 있지만 당분간 큰 하락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37,400달러대의 장기 지지선을 시험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주요 지지선은 개당 27,200달러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지선이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기업인 QCP 캐피털은 메모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는 연방준비제도의 앞으로 행보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현물 가격이 아직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 감소 등으로 위기의 징후에 직면한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릴스를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메타가 이같이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이 회사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의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한 반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페이스북의 릴스는 전 세계 150여 개 국가로 확대됩니다. 메타는 틱톡의 대항마로 2020년 8월 미국에서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도입한 뒤 지난해 9월 페이스북으로도 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 릴스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인도에만 도입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거의 세계 모든 지역에서 릴스를 이미 이용해왔습니다. 메타는 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릴스에 붙게 될 새로운 광고도 시험하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앞으로 몇 주 내에 다른 국가로 확대됩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동영상 시청에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개의 새로운 동영상 제작과 수익화 기능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히토류, 반도체 등 주요 물자 공급과 관련한 자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국의 히토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스에 3,50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투자는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용 터빈,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 핵심 부품에 쓰이는 영구 자석 제조와 관련해서 미국 최초로 자국 내에서 완전한 공급 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혁신에 투자할 때 민간 영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인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는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 새로운 리튬 추출 공정의 실행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할 방침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 본점을 둔 프랜차이즈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은 아이홉과 애플비를 운영하고 있는 다인 브랜드 글로벌로 나타났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글렌데일에 본사를 둔 다인 브랜드 글로벌이 2021년 말 기준 3,600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어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쟈니 로켓과 팻버거 등의 식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팻 브랜드가 2,231개 매장으로 2위, 멀 노만 화장품이 매장 1,110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인이 창업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운데는 애나하임에 본사를 둔 와바 그릴이 200개 매장을 운영해 전체 13위로 한인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LA에 본사를 둔 재능 스스로 러닝센터가 95개 매장으로 17위, 그리고 LA에 본사를 둔 보바타임이 54개 매장을 보유해 20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구단 측이 2월 2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정규 시즌 일정이 축소될 것이라고 선수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구단은 주피터 협상 4월째를 맞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예정대로 정규 시즌을 개막하고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일정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단 측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수 노조는 일정 축소와 협상 데드라인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4월 1일 개막을 위해서는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단 측은 최저연봉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구단은 내년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저연봉을 64만 달러로 올리고 2026년까지 매년 $10,000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수노조는 이번 시즌에는 77만 5천 달러, 이후 매년 3만 달러씩 상승해서 2026년엔 최저연봉을 89만 5천 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부유세, 수입 분배 등에 관한 핵심 의제는 오늘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MLB 노사는 내일도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축구 소식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맨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16강 1차 원정 경기에서 안토니 엘란가의 동점골에 힘입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두 팀은 다음 달 16일 맨유 홈에서 16강 2차전을 치러서 8강 티켓의 주인공을 가리게 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벤피카와 아약스 간의 16강 또 다른 경기는 2대2로 비겼습니다.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고도 침묵한 토트넘이 강등권인 벌리에 패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해 폭설로 미뤄졌던 13라운드 수년 경기에서 리그 19위인 번리에 0대1로 패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가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 단식 8강에 진출했습니다. 조코비치는 단식 2회전에서 러시아의 카렌 하차노프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잭 존슨이 내년에 열리는 미국과 유럽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미국팀 단장을 맡습니다. 미국 프로골프협회는 내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라이더컵에서 미국팀을 이끌 단장으로 존슨을 내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마스터와 2015년 디 오픈을 포함해서 PGA 투어 12승을 거둔 존슨은 일찌감치 라이더컵 단장 제목으로 꼽혔습니다.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어제 6시경에 발효가 해제됐던 강풍주의보 LA와 벤츄라 카운티 산악지대에 오늘 밤 늦게까지 또다시 발효 중입니다. 예상 속도는 15마일에서 30마일 정도로 바람이 불겠고 최고 시속 45마일까지의 돌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파주의보인 프리즈 워닝도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 산타클라리타 밸리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36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에 기온이 오늘보다 올라간 낮 최고 62도, 밤 최저 40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렌지 카운티 6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63도, 해안지역 61도, 산악지대는 3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고 최저 69도,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8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8.5도로 여전히 추웠지만 낮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올라갑니다. 서울 기온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